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야, 민주당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판사 탄핵?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반헌법적인 민주당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도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정부를 이렇게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서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의회주의의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이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이 사람 정치인 자격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무슨 로베스피에르처럼 무슨 혁명 도당의 혁명 선언입니다. 이거 뭐 쿠데타 선언인 거죠. 사법 쿠데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법농단인 겁니다. 지금 착각을 해도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 정부가 촛불혁명 앞으로 이제 역사가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혁명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른바 역사에서 또는 법적으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가 헌법적 질서가 아닌 다른 쿠데타라든지 무력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체제 변화가 이제 리즘 체인지가 된 경우를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헌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고 해서 또 선거를 해서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혁명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에도 정말 착각한 겁니다. 물론 혁명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일부러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지지율이 41%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거에 한 70% 좀 넘었어요. 그러면 47에 28.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10명 가운데 3명밖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3명밖에 와서 찍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7명은 최소한 대통령 투표장에 안 나왔거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의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3명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7명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7명은 안정에도 없어요. 3명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혁명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80년대 저도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알고 서 있었습니다만은 혁명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혁명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바로 혁명을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아니라 그 명분이죠. 적폐청산 혁명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파티 체인지가 아니라 리즘 체인지를 하겠다. 체제를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주류세를 바꾸겠다. 혁명하겠다는 건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 촛불혁명 팔지 마십시오. 그건 촛불혁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층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특허로 삼는 이 정권은 그만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판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혁명에 대한 반혁명 세력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험한 말들을 하다못해 이 부장판사, 이 1심 부장판사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 양승태하고 등산 멤버다. 양승태 비서를 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지도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정 그렇게 걱정됐으면은 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 됩니다. 근데 기피 신청 안 냈어요. 왜? 이 부장판사, 성부장판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조윤선도 법정 구속도 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사도 지금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아래서 너도 네 자식들 그다음에 민변 애들 막 그냥 지저대고 이러면 알아서 그냥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저는 김경수도 정말 오만불손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외치던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정에 나 전념할 수 있게 빨랑빨랑 제대로 네. 정말로 오만 불손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 부장 판사의 말하자면 판결, 주문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증거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입에 올리면 국민들이 저거 빼박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 성 부장 판사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고 뭐 조사도 받았던 사람이고 이래 가면서 그 사람을 짓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피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 안 한 거죠. 그리고 재판이 세 사람의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공유가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를, 드루킹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자신들이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선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선거를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처럼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말하자면은 조준하고 사살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 드루킹을 활용했을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한 그 선대 본부의 핵심들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그 이제 파트들 있잖아요. 네, 인터넷 네. 관련해서 SNS 관련하는데도 좀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네, 네, 네. 서로 분산시켜서 일을 할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선거운동 해봤던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제가 뭐 불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프레임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네. 자, 보니까 자기들도 김경수 지사가 알았다 몰랐다 하면은 알았다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므로 공동 정보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은 밀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판사가 속된 말로 판사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프레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홍위병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네. 이건 저는 이번에 오면서 자, 왜 저럴까? 아까 어떤 분이 좌파 무슨 뭐 사이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자, 이거죠. 마오쩌둥 이야기 나와서 제가 이제 방금 그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자, 마오쩌둥이 이른바 대약진 운동하면서 중국인들 수천만 명을 굶주리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당시 뭐 몇 년 뒤에 영국 따라잡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니 세상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탄 그러니까 제철량을 늘려야 된다면 동네마다 제철소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천만 명 굶주려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마오쩌둥이 홍위병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홍위병을 공격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이른바 문바들 동원해가지고 판사 탄핵으로 틀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잘못한 거 있잖아요. 김경수 씨. 그러니까 틀을 빼서 프레임을 하면서 저는 홍위병 동원이 내렸구나. 문바들 이제 나섭니다. 그래서 핵심은 못 건드리고 마오쩌둥이 수천 명을 굶주리게 했던 그걸 안 건드리고 자 판사란 문제 마오쩌둥과 관련해서 이념적인 문제로 이제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은 홍위병 총동원령이다. 그래서 네. 홍위병들한테 무기를 줘야 된다. 명분을 줘야 된다. 뭐냐? 판사가 문제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1년 전에 뛰어난 판사, 깨끗한 판사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8년형, 그다음에 김기춘, 조윤선한테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이니까 박수 다 쳤어요. 정말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건 뭡니까? 또 하나는요. 왜 허익범 특검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허익범 특검이 구속 기소한 거예요. 그럼 허익범 특검은 누구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국회 수청 임명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허익범 특검이 주장한 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말대로 만약 이것이 사법농단이라 한다면은 가장 큰 사법농단은 누가 했냐? 허익범이 한 거예요. 허익범 특검 했는데 그 문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판사를 죽이고 비판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심 판사 성 부장 판사의 경우는 2017년에 변호사들이
너무나 뛰어난 판사다 이렇게 네, 우수법관, 해가지고 네. 우수법관으로까지 뽑힌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우수법관을 말하자면은 지금 실력도 없다 막 이래갖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또 막 그 씹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은서 아빠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글을 올려주셨어요. 추미애 그 전 대표한테 이 자유한국당에서 감사패를 줘야 된다. 네, 네, 네. 저희가 여기서도 달았습니다만 이 드루킹 사건 추미애가 자기네 당에 대해서 특히 추미애에 대해서 나쁜 글을 올린다고 해갖고 그걸 고발한 거예요. 당 네. 차원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경찰에서 또 가서 봤더니 민주당원이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세상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이 네. 이러면서 이 댓글에 대한 이 커다란 몸통이 나오기 시작한 네, 네. 겁니다. 이제는 몸통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몸통은 바로 김경수였고 수족, 손발은 드루킹 일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브레인은 누구냐? 머리는 누구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밝히면 되는데 이 모든 공적은 역시 단초를 제공한 이 추미애 대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추미애 대표는 사법 정의에 근거하여 그다음에 상권 분립에 근거하여 딱 고발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김정영님 네. 추미애에게 무궁화 훈장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다 알고서 이 드루킹이 이렇게 연관됐다는 거 다 알고서 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500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전 진짜 오만합니다. 네. 정말 저는 어제 민주당 홍영표인가요?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를 저도 네. 딱 보면서 아우, 무서워요. 야,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 방금 아까 읽어주신 거 플러스 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보고 싶다. 자, 판사의 네. 그 판결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나온다. 자, 우리는 국민 아닙니다. 자, 홍영표 대표가 말한 모든 권력 국민들로 나온다는 여섯 국민은 노빠들입니다. 노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판사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 엎어야 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박수치고 또는 묵묵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국민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 국민 아닙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70% 80%를 국민으로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박수만 치는 문바들만 네. 옆에서 한성 올리고 댓글 대는 그 문바들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려는 국회의원, 원내대표.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그야말로 헌법 정신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요. 판사를 탄핵한다?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그 판사가 사법부를 욕을 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근간인 헌법을 무너뜨리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는 이 재판 결과도 뒤집어 엎겠다 하면은 이 나라에는 뭐가 남는가? 네. 결국은 무법천지로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경수 사건은 우리나라의 정말 핵폭탄급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뭐 전자정부 시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AI 4차 생활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지금 뭐 많은 네. 분들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정치에 도입을 해가지고 진정한 이 아고라 민주주의를 한번 네. 실현을 해보자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드루킹 같은 이런 것을 없애야 되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되는데 사실 이제 많은 정치학자의 고민이 그겁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우리가 뭐 5천만 명이 맨날 투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 기술적인 혁신을 좀 이용해 보자. 그런데 기술적인 혁신을 이용하겠다는 그 선의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조작해버리면 기술적인 발달, 혁신이 우리 정치 문화에 같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과 혁신과 문명의 진보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완전히 핵폭탄을 날린 경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네. 겁니다. 저희 이 안방 TV는 유언비어라든가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루머는 전혀 네. 얘기하지 않고 저나 이 안형환 원장이나 정말 이 근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합리적인 그 의심
또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희의 그 신뢰를 네.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2,300 명이 2,330분 오셨는데요. 이 문바도 많이 오시고 달창도 많이 오시고 박사모 다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야기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 저는,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네. 옳으면 옳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 그냥 평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저희 잘못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정치를 무서워하는 이 정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무서워하지 않는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 권력 무서워하지는 그런 나라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자, 판사 탄핵, 이 정신 못 차린 민주당.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의 이 지금의 상황, 한마디로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으로 가는 불똥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성 경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몽땅 나서가지고 왜 내년 공천이 앞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몽땅 나서서 충성 경쟁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 건드리면 잘못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 경쟁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둑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둑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제 1심 결과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청와대는 말을 못 하나? 뭐 놀랐다, 경악했다 이것밖에 얘기를 못 하나? 다 그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관리라는 건 지금 청와대와 이 더불어당의 최고의 위기인 겁니다. 근데도 위기 관리에 ABC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위기 관리의 ABC는 뭐냐? 일단 설명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솔직히 털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EO가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을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할까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